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온라인에서 자주 받았던 다이어트 관련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다이어트로 인한 탈모, 비오틴만 먹으면 예방이 될까라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섭취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 식사량을 대폭 줄이시게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비오틴만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오틴 단독으로 해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영양제를 어떻게 하면은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다이어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뭐 먹는 것을 그래도 지키면서 운동량을 늘리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먹는 양을 대폭 줄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식사량을 대폭 줄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타민과 미네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일부 비타민만 합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영양소인데요. 이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생리적 기능, 특히 효소의 활동이 무너지기 때문에 온몸의 그 대사 활동뿐만이 아니라 재생 기능에서 문제가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B가 부족하게 되면은 구내염이나 설염이나 뭐 눈의 피로나 근육통이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죠. 뭐 육체적인 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식사량을 대폭 줄이셨다면 꼭 종합 비타민 미네랄 하나 추가하셔가지고 그 생리적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일 종합 비타민이 아니라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이라고 쉐이크 형태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성분표 잠깐 같이 보게 되면 비타민 미네랄이 거의 종합 비타민처럼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이어트로 인한 탈모가 우려된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필수입니다. 이제 비오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발을 구성하는 단백질인 케라틴 합성에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 케라틴, 즉 모발 단백질이 합성이 되려면 우리가 실제로 먹는 단백질이 어느 정도 충분해야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난 이후에 탈모가 발생하는 시점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다이어트 할 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한 2, 3개월 후에 후두둑 빠지기 시작해서 몇 달 동안 머리숱이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식사량을 대폭 줄이시게 되면은 우리 몸 입장에서는 그 중요한 기관들로 먼저 영양소를 보내고 조금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낭 같은 데로 영양소 보내는 것을 줄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모낭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휴지기에 들어갔다가 한 2, 3개월 후에 후두둑 빠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 사이에도 제대로 모발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제대로 키워진 씨앗이 없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다이어트를 단기간에 빨리 해야 돼서 식사량을 많이 줄여야 한다. 근데 단백질 섭취도 뭔가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경우라면 이건 정말 마지막 수단인데요. 이제 약국에 가시게 되면은 단순 비오틴만이 아니라 모발 탈모 보조 치료제라고 해서 뭐 케라틴이나 시스틴 같이 섞여 있는 이 모발에 도움되는 성분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을 드시는 게 이 모발 관리에 더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다이어트로 인한 변비를 관리하고 싶다면은 유산균보다는 식이섬유를 더 추천을 드릴게요.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이 배변 활동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거는 장 내에 유익균을 증가시켜서요. 이 유익균들로 인해서 생성된 단세 지방산들이 대장의 운동을 좀 활발하게 만들면서 우리 변비가 좀 개선되는 그런 원리로 보는데요.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에 일어나는 변비는 절대적인 식사량 감소로 인한 변비가 많기 때문에, 즉 변이 형성되는 양 자체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프로바이오틱스보다는 변의 양을 늘릴 수 있는 식이섬유 보충제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야만 장이 좀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변이 또 부피가 좀 형성되면서 배변 활동을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편하게 하시려고 그 마그네슘이 함유된 그 변비약을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마그네슘이 함유된 변비약을 너무 장기간 복용해서 변이 너무 묽어지게 되면은 이 묽은 변이 너무 오랫동안 나오게 되면 이제 장에서 영양소 흡수 자체가 좀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좀 피곤해진다거나 체력이 약해진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이어트 하면서 변비 관리를 하실 거라면 식이섬유 보충제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현명한 영양제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온라인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후에 나타난 탈모 혹은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탈모 예방을 위해서 비오틴만 먹으면 될까요? 이거 단독으로는 절대 안 된다. 오히려 다이어트 중에 탈모 예방 목적으로 영양제를 선택을 하실 거면 약국에 가셔서 복합제로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시는 것. 어떻게? 케라틴이나 약용호모나 비타민 B군이랑 시스틴 이렇게 모발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필수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것을 챙기시는 게 낫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다? 단백질을 적정량 챙기시는 것이 모발 건강만이 아니라 피부 그리고 면역세포 어떤 활동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에도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식단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자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